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거대 야당 주도의 윤석열 정부 공직자 줄탄핵에 헌법재판소가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선고가 있었는데요. 4명 모두 기각, 그것도 8대0 전원일치 기각이었습니다. 보수, 진보, 이 재판관 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 8명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과가 나왔는데요. 단 한 명의 인용도 없었습니다. 이 탄핵의 무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소식 유준 기자입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4명 모두 8대0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한 겁니다. 진보, 보수, 중도 등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만장일치로 국회의 탄핵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4명의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 공직자를 상대로 청구된 13건의 탄핵 심판 가운데 지금까지 선고가 나온 8건이 모두 기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감사원장이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불기소 처분 등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오늘 헌재는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원장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검사 3명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공세가 헌재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야당의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의 중요 이유로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탄핵안에 쓰인 최재해 원장의 탄핵 사유는 이랬습니다. 최 원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려고 표적감사를 했고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해 부실감사를 했다고요? 헌재는 모두 기각, 그럴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감사원의 국민권익위 감사가 자신을 겨눈 표적감사라고 주장했던 전현희 당시 위원장. 감사원의 표적감사로 급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권익위도 감사원 감찰 대상이라며 표적감사란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가 부실했다는 탄핵 사유도 기각했습니다.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최 원장의 국회 발언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최 원장의 이 발언이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이 국회 현장 검증 때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을 바꿔 주심위원회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게 한 건 법률에 위배된다면서도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검사 3인의 탄핵 사유, 야당은 이걸 문제 삼았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 불기소 처분한 과정이 문제였다고요? 헌재는 이 역시 기각, 헌법과 법률 위반은 없었다면서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게 특혜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법 앞에 선 예외도 특혜도 성욕도 없다 했지만 역시나 말뿐이었습니다. 검사 3인의 탄핵 사유가 된 국회 측의 이 주장을 헌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 따르는 경호상 어려움, 유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게 탄핵 사유라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수심위를 통한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일 뿐이라고 한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이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 여사 압수영장 청구와 관련한 검사들의 거짓말 논란도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이 있었지만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그 부분 맞습니다. 검사 3인의 주요 탄핵 사유 3가지가 모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겁니다. 헌재는 증거 수집을 위한 적절한 수사와 지휘 감독 여부는 다소 의문이라면서도 수사 시작 3, 4년이 지난 뒤 해당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만장일치 기각. 헌재가 국회의 무리한 탄핵이라고 본 겁니까?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무리한 탄핵이다 아니다 이런 언급은 없었지만요. 만장일치라는 숫자로 그렇다고 답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국회의 탄핵 청구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4건의 탄핵 심판 모두 인용 의견이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특히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문을 들여다보면요. 주목할 만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문장 최재 감사원장 결정문에서만 총 4번 등장합니다. 국회 측이 제출한 소추 의결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가 탄핵 심판이 시작한 뒤에서야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만장일치였지만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는 4대4로 갈렸었잖아요.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때는요. 재판관이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갈렸었잖아요. 공교롭게도 재판관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로 절반씩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누구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는지 이념 성향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만장일치 기각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럼 그때와 오늘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판단 심판의 쟁점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보다는 해석의 영역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이루어진 의결사항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이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성격이 더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판관들 의견이 외부 예상과는 달리 크게 갈리지 않았던 거죠. 자, 이제 결국 관심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임박해서인데 오늘 판결이 그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오늘 선고처럼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요. 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영역에선 재판관들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을 거란 전망 나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냐,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느냐 이런 사실관계는 비교적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론이 만장일치로 나올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을 두고는요. 재판관들의 가치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국회 측의 줄 탄핵이 계속 기각되고 있다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 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은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정말 이 줄 탄핵이 국가 비상사태로 볼만하다고 판단할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더라도 이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인
사안인지를 두고는 재판관들의 성향과 가치관에 따른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지훈 기자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